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새벽 3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너무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토요일 됐으니까 이따가 또 집회를 하겠죠. 근데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본청 앞에서 제가 이제 좀 기대하는 박은수 전 중앙당 전 부대변인 아니면 또 총선 후보였죠. 그리고 이제 남인순 의원님도 봤고 또 김남국 참 착한 김남국 의원도 봤고 재미있는 정청래 의원도 보였고 모범생 같은 또 원내대표도 보고 제가 이제 2017년에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한 이재명 당대표도 보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모르겠어요.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요즘 좀 헷갈려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극우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의 극우단체들이랑 또 호주의 극우단체들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제가 진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보면은 참 내용이 좋아요. 근데 제가 요즘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짜증이 나는 게 잠이 안 오는 게 요즘 거의 밤새고 있거든요.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 대통령 한 놈이 바뀌었는데 딱 한 놈 대통령 한 놈이 바뀌었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영장이 뭐 청구가 되고 또 부당한 수사를 받고 이것 때문에 화나는 거는 1차원적인 문제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벌어질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좀 막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적인 어떤 가치, 이념, 질서 이런 게 하루아침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국회를 보면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뭔가를 더 하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별로.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좀 부담감이 크고 그러니까 뭔가 더 하라고 말하기가 나도 좀 주저가 된다. 왜냐면 요즘처럼 국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보일 때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장애투쟁? 기자회견? 뭔가 실질적으로 왜냐면 검찰이나 행정부를 보면은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삼권의 분립이 권력의 분립이 밸런스가 맞았나를 저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행정 권력이 다른 어떠한 권력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힘이 행정부에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세 개의 관념으로 국가 권력을 3등분하는 게 과연 밸런스가 맞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막 작업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권이 바뀌는데 그냥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바뀌고 정책이 살짝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근본이. 그러니까 야당이 집권하건 여당이 집권을 하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그 기본은 안 깨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이 너무나 쉽게 빠르게 하루아침에 파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잘 무너지지? 원래 기본은 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위에 뭐 지들끼리 짜고 치고 뭐하건 기본 무대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무대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언론 출판의 자유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훼손되고 그나마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을 수 막 마음껏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표현의 자유는 좀 괜찮은데 근데 가만 보면은 노동 3권에 대해서도 노조에 대해서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 압수수색이 너무나 쉽게 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하고 뭔가 확실한 뭔가 정황 증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북한에서 뭐 난파된 간첩이 뭐 민주도청 이런 데서 한 명이라도 발견되거나 아니면 뭔가 수상적인 움직임이 있어. 아니면 민주도청 어떤 뭐 노조원이 뭐 뭔가 북한 찬양하는 듯한 그런 뭔가를 퍼뜨리고 다녀. 뭔가 그런 딱 가시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싶은 그런 상황에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가 되고 막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부의 산하에 검찰이 그러니까 행정부의 산하의 검찰이 행정부를 다 대변하진 않잖아요. 행정부 밑에 있는 일부 기관일 뿐인데 검찰이라는 이 조직이 너무나 헌법의 모든 가치를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데올로적인 어떤 전반적인 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너무 노후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 시간에 공원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보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떠든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참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원 다 비례대표도 있지만 국민투표로 다 뽑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투표로 뽑고 있고 근데 사법부의 행정기관장은 왜 사법행정기관장은 국민투표가 안 되는 거야? 판사를 뽑자는 얘기 아니야. 판사를 뽑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금에 만들어진 밸런스가 사실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뭐 사법행정 그 입법 이게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오래된 노후된 이 시스템에 이 시스템으로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를 뭔가 따라가려 하니 바지가랑이가 찢어지고 마치 386 컴퓨터로 여러분 386 컴퓨터로 그 롤이라는 게임 할 수 있나요? 386 컴퓨터로 뭐 디아블로 4 돌아가요? 386 컴퓨터로 요즘 그래픽 짱 되는 그런 최신 컴퓨터 온라인 게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엔 그래요. 내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386 컴퓨터 같아요. 그러니까 딸린다 그 얘기냐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린 맨날 광장 나가서 촛불 들어야 될 것 같아. 좀만 이상한 놈이 대통령 되면은 맨날 광장 가서 촛불 들어야 되고 오늘처럼 막 모여가지고 막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저만의 고민인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젊긴 해요. 근데 나이를 먹어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오늘도 그 국회의사당 올라가는데 왼쪽에 다리 인대가 아킬레스 인대 그쪽이 뭔가 끊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한 10시 내가 한 거의 11시 전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서 있는데 1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1시간 반 40분 정도 사이 서 있었더라고요. 와 다리가 막 너무 아픈 거야.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10시간도 서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20대 때는.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가면 다리 쥐가 나고 난리가 아니야. 몸이 이제 늙은 거죠. 이제 노후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늙어가는 세대고 물론 이제 뭐 가끔 어떤 분은 저보고 이제 그 대학 휴학생이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황당하게 대학원 다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나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 딸이 12살이에요 저는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청년 정치인들이 좀 제가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왜냐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지금 20, 30대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도자는 걔네가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뭔가 이 지도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 배지를 달고 안 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20대 30대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 이미 정치하고 있어요. 의원 배지를 달아야 꼭 정치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달 거잖아요. 어차피 달 거고 달려고 노력할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나 또 청년 정치인들이나를 보면은 좀 주인의식이 없다. 뭔가 이 선배 정치인들을 뭐 존경하는 거 좋긴 하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직격탄을 지금 60대 뭐 국회의원들 뭐 살 만큼 살았는데 5년 10년 내에 뭐 이제 전쟁 난다 그래서 죽는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사랑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뭐가 후회가 되겠어요. 저도 내일 죽어도 딱히 여한이 없어요. 왜냐면 할 거 다 해봐가지고. 근데 지금 20대 30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 나도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인 방송을 벌써 6년차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당장 피해자는 나다. 지금 이 세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요즘 좋아하는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뭐 박원수라는 이런 청년 정치인이라든가 또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착하게 되게 착해. 예의도 바르고 참 인성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내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주인 정신, 리더십. 그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나는. 왜냐면 마치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그 나이 많은 선배들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배 정치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치고 올라간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미래의 최대 피해자는 나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워낙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건 아는데, 그거 알아요?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환경오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여러분들이 이제 애 낳고 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40대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여러분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한국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최대 피해자는 직격탄은 지금 20대 30대가 받는다. 그러면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좀 새로운 다른 각도에서 정치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 참 오랜만에 갔어요. 진짜 오랜만에 가서 기분은 좋았는데 가만히 한 명 한 명씩 뜯어봤어요. 김남국도 보고 박원순도 보고 남인순도 보고 또 이름 모를 고민정도 보고 이재명 나이 들어간 이재명 당대표도 보고 얼굴 큰 정청래도 보고 막 박홍근도 보고 우상호도 보고 하여튼 서영교 의원 등등 하나씩 이영우 의원이나 등등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뜯어봤는데 사람들은 참 착해. 국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청년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피해의식이라고 말하면은 좀 부적합하고, 그래도 내가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노인네들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긴 하지만 내가 20대 30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쟤네들 왜 이렇게 기죽어 있지?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지? 왜 이렇게 굽신거리고 있지? 보고 있으면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약간 답답해. 굉장히 걔네들한테 실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왜 저렇게 주눅 들어 있을까? 왜 청년은, 왜냐면 옛날에 내가 봤던 대학생 형 누나들 그리고 삼촌을 보면은 진짜 기계가 장대했어요. 진짜 막 어른을 공격하지만 할 말하고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투지가 있었는데,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은 기가 죽어 있어. 그게 너무 보면은 답답한 거야. 나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예의 바른 거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투지가 불살라야 되고 기계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그래야 되는데 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나는 너무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오죽하면 참 여기저기 댓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좀 길을 펴야 되는, 나는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좀 길을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주눅 들어 있으니까 미래의 한국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아직은 겨울이라 좀 쌀쌀하네요. 손이 시리네. 이렇게 또 집안에서 이렇게 또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잠 다 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추워도 나와서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진짜.
물론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와 헌법의 질서와 헌법의 가치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게 지금도 봐요. 검찰 하는 거 봐요. 검찰이 저렇게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죄인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깜빵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를 다루는 사람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거는 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할까. 나는 그 연구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더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굽신거리기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도자다, 그런 좀 자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연히 또 낯익은 정치인을 만나면,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건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만나면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정신을 좀 차리게끔 이런 얘기를 좀 잠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주인의식을 가져라. 네 리더십을 좀 가져라. 네가 어차피 니네 세대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거라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 한 놈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 개판이 됐어, 나라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게 나는 더 황당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데 대책이, 스스로 행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이제 그 영상 송출할 때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만 줄여야 되는데 30분만 돼도 막 이게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분들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세대를 뭐 무시하라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짊어질 것이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다고 말은 했지만 할 말은 참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20대 30대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서 뭔가 얘네들이 그 한계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갇혀 있어가지고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아쉬워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막 진짜 막 어른 세대들이 막 욕할 정도로 개성 강하게 나가는데 요즘 청년 정치인들이나 청년 세대를 보면서 그 자기만의 색깔이 좀 약하다는 게, 강렬하지 않은 게 좀 안쓰럽습니다. 진짜 좀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육 과정, 교육 커리큘럼, 잘못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그 문제들의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거기 갇혀서 신음만 하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나는 그걸 좀 깨주고 싶어요.
너 할 수 있어. 청년들아, 니네들 할 수 있어. 왜 니네들은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잦아있어? 왜 이렇게 너의 한계를 깨고 못 나오고 있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걸 깨고 나와라. 자신감을 가져라. 주인정신을 가져라. 니네가 주인이야, 미래에. 그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많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이 세상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지. 그런 크고 작은 지도자가 많지 않으면 진짜 암울합니다. 진짜 암울해요. 아마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로 3차 큰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외교관 시험 준비할 때 공부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세계 외교사나 전쟁사를 참 공부 많이 했어요. 국제관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전쟁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자원, 경제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인류의 전쟁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 식량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 식량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저도 장 볼 때마다 진짜 점점 장 볼 때마다 결제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야 이제 나이를 이제 중년 세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뭐 이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겪은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잃어보고 죽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다 아는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딱히 뭐 여한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못 해본 애들이 비참한 미래를 떠안는다면, 근데 비참한 미래를 떠안는 그런 피해자이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다 끌어안아야 되는 이 청년 세대를 보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할 말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보면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뭔가 항상 몸을 사리고 있고, 누가 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놨는지 좀 화가 납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민주당의 탄압을 똘똘 뭉쳐서 극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DNA이자 우리 민주당의 전통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해서도 안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승리에 대한 출발입니다. 어려울수록 눈과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힘센 폭주처럼 우리는 희망을 부여잡고 이 국면을 넘어서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정에서, 지역에서, 시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서 싸워서 이겨 나가야 합니다.